자,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5경기. 평소 금요일보다는 경기들이 좀 적긴 해요. 적긴 한데 일단 호주랑 J리그, 호축이랑 J리그를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분석해보고 괜찮으면 좀 갈 생각이고, 오늘 해외 축구가 많지는 않죠. 3경기. 근데 이제 A매치 이후라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바르샤를 이제 적중하긴 했지만 경기가 한 경기뿐이었고 MLB를 갈 수는 없었어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서 언더랑 마인 중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오버 느낌이 조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인을 갔거든요. 배당이 좀 낮더라도. 그래서 거의 금액을 엄청 높였습니다. 어제 배트맨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그래도 당첨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배당이 낮아서 좀 아쉬운데 오늘 한번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메가서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서하고 이제 뉴캐슬 제츠의 경기인데 일단 그 호축은 제가 뭐 막 좀 오랜만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경기밖에 없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으면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일단 메가서 같은 경우 뉴캐슬 제치하고의 상성을 보면은 최근에 홈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체적인 성적은 홈에서 반반인데 최근에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도 하고 1무 2패로. 그리고 지금 그 메가서의 그 순위를 보면은 뉴캐슬 제치하고는 딱 한 경기 차입니다. 승점 3점. 8, 9이고 득점도 메가서가 조금 더 많이 앞서 있긴 해요. 왜냐면 실점이 같지만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승점도 그렇고 득점도 그렇고 모두 다 살짝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상성만 빼면은. 근데 뉴캐슬 제치의 원정 성적이 메가서의 홈 성적보다 좋습니다. 메가서도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이 홈에서는 승점이 2자리가 안 됩니다. 둘 다. 둘 다 원정에 강한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원정 3경기 무패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 6실점이나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센트럴이나 애들레이, 멜버른 상대로 다 안 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 이제 전발에 4골 먹히면서 6대2로 졌던 경기가 최근에 유일한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7경기 무패를 하다가 처음으로 졌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좋아요. 그리고 뉴캐슬 제츠가 워낙 최근에 오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가서 같은 경우도 언더보다 오버가 많아서 그 언더 났던 경기들은 최근 2경기는 메가서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가서가 득점만 해주고 뉴캐슬도 무득점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은 언더보다는 오버가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3.5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언오버가. 왜냐면 3.5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가서 쪽에서 막 그렇게 많은 경기가 오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뉴캐슬 제츠도 뭐 2대2 무가 뭐 여러 번 있고 하긴 한데 뭐 1대1이나 2대1 스코어가 있고 뭐 3대0도 있어서 사실 3.5 기준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배당 측면으로 가야 된다. 즉 3.5 언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더가 배당이 낮잖아요. 그래서 뭐 둘 다 이제 언더가 훨씬 더 많고 그러면 배당이 적어도 언더를 가겠는데 그렇다고 오버를 억지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언오버는 저는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은 둘 다 크게 뭐 달라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뭐 메가소는 여전히 수비에 1명 정도, 그리고 뉴캐슬 제치는 공격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 뭐 별반 달라지는 상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잠시만요. 물을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승패 배당을 좀 볼게요. 언더 배당은 별로고
일단 지난번 애들레이전 5골을 넣었단 말이죠. 2경기 득점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 전의 경기들도 보면은 메가서가 막 득점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뉴캐슬 제츠보다 조금 더 낮긴 한데 최근의 득점력으로 봤을 땐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뉴캐슬 제츠가 원정 성적이 좋고 지난번에 웨스턴 유나이티드한테 6실점 한 게 좀 크긴 하지만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성적이 워낙 좋은 팀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또 1위이기 때문에 그 팀 상대로 2골을 넣은 건 그래도 뭐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뉴캐슬 제츠 프렌 보면 프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배당이 적잖아요. 그리고 메가서가 지난번에 5골을 때려 넣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메가서에 이기는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메가서도 2대2 무가 있었고 뉴캐슬 제츠도 2대2 무가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언오버 간다면 굳이입니다. 굳이 굳이 간다면 오버 배당 생각해서 근데 그냥 프렌 가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세레소하고 우라와 가도록 할게요. 자, J리그인데 시간 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호주 축구가 거의 끝나갈 때쯤 그 J리그가 시작할 것 같고, 자, 일단 그 세레소하고 우라와의 지금 상성을 보면은 세레소가 유독 최근에 20년도 이후에 우라와 상대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뭐 무승부조차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이후에 홈에서 한 8번 붙었는데 7승입니다. 7승 우라와 상대로 7승 1무. 그래서 상성은 많이 좋다. 세레소가 홈에서. 그리고 지금 세레소하고 우라와 성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둘 다. 물론 이제 초반이라 승점도 1점 차고 뭐 강등권인 세레소긴 하지만 우라와보다는 득점이 많긴 합니다. 다만 실점도 많아서 득실 차이도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결장 부분도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없어서 일단 세레소는 지난번에 컵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좀 더 있다고는 하지만 20날 경기라 뭐 일주일 이상. 그래서 뭐 한 경기를 더 늦게 치렀다고 해서 세레소가 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텀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열흘이 넘었으니까 오히려 더 쉬면은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우라와가 지난번 가시마전에 비겼습니다. 비기면서 지금 원정 성적을 보면은 우라와가 아직 승리가 없는데 3무 1패거든요. 원정에서 나름 잘 안 집니다. 그리고 세레소는 홈에서 1무 1패로 여전히 승리가 없고 그래서 둘 다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다. 그리고 세레소가 최근에 요코하마 FC 원정에서 지긴 했지만 홈에서 나고야라든가 쇼난 상대로 다 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은근히 요코하마 FC전 빼면은 뭐 모든 경기에 골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라와는 첫 경기 비셀고베랑 비기고 교토상가, 뭐 가시마, 쇼난한테 지긴 했지만 얘네도 우라와는 득점이 저조하긴 해요. 세레소에 비해. 근데 이제 실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세레소보단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박빙으로 봅니다. 저는 세레소나 뭐 메가서나 그 아까 그 뭐냐 호주 축구나 오늘은 약간 좀 프렌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만요. 뭐 프렌 보는 입장에 뭐 무승부를 가도 되고 일단 우라와의 원정을 보면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상성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컵 대회 치른 뭐 그런 체력적인 이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텀이 너무 길었고 쉬었던 텀이 그래서 요 경기도 세레소가 홈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라와가 그 실점이 적다 하더라도 그동안 넣은 골이 있잖아요. 뭐 첫 경기 간바 오사카전 5골도 있었고 해서 세레소 프렌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언오버는 글쎄요. 잠깐만요. 언오버는 비슷비슷한데 2.5기 때문에 이게 우라와가 은근히 원정에서 그 한 골 이상 준 적이 없고 해서 프렌과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물론 세레소의 득점력 생각하면은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이 경기 언오버는 건너뛸게요. 굳이 뭐 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뭐 무승부로 뭐 가셔도 되고 뭐 프렌 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고배당으로는 프렌으로 가시든 확률로는 고배당으로는 이제 무승부로 가시든 확률로는 프렌으로 가시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잠깐만요. 일단 오늘 야구 경기들이 6시, 6시 반에 있네. 7시까지 있고 해서 뭐 해축도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나중에 다시 잠깐 올 수 있으면 오고 해축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뭐 나중에 할 바에는. 자, 레버쿠젠하고 보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버쿠젠이 지금 2위인데 그 저번에 A매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레버쿠젠의 부상 쪽이 별로 안 좋아요. 일단 2위 뮌헨하고 6점 차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위 마인츠 프랑크하고는 또 11점 차. 1, 2위 간격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2, 3 간격은 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유리한 위치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우승권을 노리려 그러면 확실히 승리가 좀 필요합니다. 홈에서. 그리고 지금 레버쿠젠이 보험 상대로 최근 친선전 빼고 홈에서 이제 20년도 이후에 3연승 3경기 다 이제 실점을 안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상성은 레버쿠젠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아르미니아 이제 컵 대회 원정이 있긴 한데 일단은 리그 경기도 중요하고 어차피 이제 챔스는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랑 컵 대회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래서 리그 최근에 브레멘한테 지고 뭐 미넨한테 비기고 컵 대회도 켈런하고 이제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사실 최근 홈 성적은 좋진 않아요. 원정에 비해. 다만 챔스 제외하면은 물론 챔스 때문에 최근 3연패도 하긴 했는데 미넨전이 2번이었고 브레멘전 한 경기 빼고는 최근에 진 적이 없습니다. 리그만 한정적으로 보면 왜냐 리그에서 딱 2번밖에 안 졌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이제 득실도 괜찮고 보험은 원정에서도 홈에서도 득실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뭐냐 상성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어쨌든 최근 부상이 좀 있다는 거. 왜냐하면 수비에도 부상이 있고 미드필더도 지금 부상 회복 중인 선수가 있고 이 비리츠 어쨌든 뭐 그래도 패트릭 시크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지만 비리츠의 부상은 좀 크죠. 그래서 이 비리츠가 그래도 어시가 꽤 많았기 때문에 요 부분 그리고 보험이 딱히 크게 결장이 없어요. 최근에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2경기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살짝 좀 불안하다. 왜냐하면 보험이 최근에 기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전에 홈에서는 라이프치히랑 비긴 적도 있긴 하지만 최근 원정에서 볼프스 원정도 비기고 뭐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잡던가 아니면 뮌헨 원정에서 2대0으로 지다 이제 퇴장 이후에 3골을 넣었기 때문에 지난 프랑크전 지긴 했지만 원정 3경기 무패 중이다. 그래서 아무리 레버쿠젠이라도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승패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승이 배당이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마인도 1마인밖에 안 줬기 때문에 최근에 보험의 흐름을 봤을 땐
레버쿠젠 뭔가 좀 배당 대비 좀 찝찝하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비르츠가 부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레버쿠젠이 높긴 합니다. 다만 보움이 또 이제 뮌헨전이나 아니면 볼프스, 예전에 뭐 라이프치히라든가 좀 선방을 할 수도 있어서 이게 언오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승패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다. 근데 이제 그 승패로 가기에도 최근 홈에서 살짝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전 차라리 언오버 중에 이게 최근 흐름만 보면 언더긴 합니다.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골이 많지 홈에선 골이 적은데 그래도 그 득점력을 높게 봐야겠죠. 보험도 아예 득점력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점이 좀 많아요 보험이. 그래서 미넨 다음으로 득점력이 높은 레버쿠젠이라 승마인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3.5 기준 오버 봅니다. 오버. 승마인도 승은 보긴 하는데 배당 대비 별로여서 패스고 마인이 좀 애매하다. 사실 이게 2대1로 끝나는 그림이 나오면 결국 오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버 보는 입장은 3대1도 예상을 하고 혹여라도 또 말도 안 되게 또 2대2로 비긴다든가 아니면 보험이 또 생각지도 못하게 뭐 또 퇴장 변수가 생겨서 뭐 이긴다고 하면은 뭐 2대3의 보험 승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뭐 레버쿠젠의 아예 압도적인 승리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면 오버가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만요. 자 다음 경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버쿠젠이 최근에 원정이 홈에서의 성적이면은 승마행 가면 되거든요. 어제 바르샤처럼. 근데 뭔가 살짝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상성에서는 최근에 뭐 보험 상대로 실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요새 살짝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일단 오버는 보긴 하는데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보험도 막 오버가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원정에서 보면은 마인츠나 뭐 메넨글라, 예전에 아우크 슈투트 다 득점이 없었고 그나마 최근에 뮌헨전 3대2로 이긴 것도 퇴장 아니었으면 사실 뭐 오버가 날 수는 있긴 한데 3골까지 넣긴 힘들죠 보험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승마인이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레버쿠젠 보험은 레버쿠젠 가기엔 배당이 안 좋고 또 이게 뭔가 언어보러 가기에도 상당히 애매하고 오늘 가장 좀 어려운 경기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트라스하고 리옹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보면은 나름 상위권의 이제 싸움이긴 한데 리옹이 5위거든요. 스트라스가 이제 7위고 승점이 2점 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딱 6위까지 커트라인 들려면 뭐 물론 이제 승점이 다 스트라스가 마르세유하고도 6점 차라 사실 8위 빼면은 다 근접할 수 있는 승점 차고 자 어쨌든 경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데 일단 득점은 리옹이 앞섭니다. 실점은 같긴 하지만 근데 리옹이 홈에서 성적 좋죠. 근데 스트라스도 홈에서 성적이 좋아요. 근데 이번 홈 경기는 스트라스입니다. 7승 3무 1패. 원정 리옹은 뭐 원정에서 성적은 상위권이긴 한데 5승 3무 4패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스트라스에 비해. 홈에 스트라스면은 리옹이 좀 빡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성도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마지막 홈 경기를 스트라스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적들은 대부분 리옹이 잡긴 했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만 이겼지 상성에서는 뭐 리옹이 좀 우세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 리옹도 뭐 유로파도 이제 올라가서 맨유하고 이제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4월 거의 중순 그때쯤 열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고 최근에 4연승 중입니다. 유로파 포함. 유로파를 빼더라도 리그 3연승, 니스 원정도 잡고 르아브르전도 2대1로 지다가 이제 4대2로 역전을 했는데 최근에 다득점이 많아서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도 툴루즈 상대로 역전을 했고 낭트, 오세르, 뭐 브레스트, 랑스, 몽펠리에까지 최근 5승 1무기 때문에 뭐 리옹 못지 않아요. 흐름은 리옹은 이제 유로파 포함해서 5연승 중이고 그래서 리옹이나 스트라스나 둘다 막상막하의 경기가 아닌가. 근데 원정의 리옹 성적을 보면은 그래도 스트라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 결정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옹은 뭐 포파나의 공격의 결정, 뭐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한 명 말고는 없고 리옹도 보면은 미드필더의 발목 부상, 공격의 장기 부상이기 때문에 거의 반반 같아요. 결정 부분도.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스트라스가 이 득점 부분에서는 조금 리옹한테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홈에서 컵대회 빼면 6경기 무패거든요. 릴도 역전해서 잡았었고 최근 브레스트 그리고 툴루즈 근데 툴루즈전을 역전을 했다는 게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왜냐면 툴루즈도 딱 중위권 정도에 있긴 한데 리옹에 비해서는 뭐 득점이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리옹이 최근에 니스 원정을 잡은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보면은 마르세유전도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전체적으로 오버가 많아요. 리옹이. 그리고 스트라스도 지난번 툴루즈전을 잡긴 했지만 슈팅이 뭐 많았던 건 아니고 오히려 유슈팅이 원정팀이 더 많았죠.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비길 가능성 높다고 해서 프렌을 보기보다는 뭔가 스트라스가 리옹을 잡아내든 아니면 리옹이 원정에서 스트라스를 잡든 뭔가 오버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배당이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배당이 오버 배당이 1.54라서 이 스트라스가 한참 이제 6경기 연속 언더를 했었고 왜냐 그 6경기 중에 5경기가 무실점 중이었거든요. 한 경기는 본인들이 골을 못 넣어서 1대0으로 진 거고 사실 스트라스는 언더가 많고 리옹은 오버가 많아서 이제 언오버로 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 뭔가 프렌을 흐름상 노리고 싶긴 한데 항상 보면 이제 홈에서 뭐 지다가 역전을 한 케이스고 리옹이 최근에 골을 많이 넣고 있어서 이게 공격 쪽에 또 하필 결장이 막 크게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A매치 이유긴 하지만 비길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프렌 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스트라스. 프렌은 배당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뭔가 승패로 갈린다면 스트라스보다는 리옹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리 홈에서 1패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뭐 홈에서 압도적으로 뭐 리드하면서 뭐 무패를 이뤘다기보다는 뭔가 좀 아슬아슬했던 부분이라 냉정하게 득점만 본다면 리온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그냥 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 언어보도 좀 애매하고 프렌도 솔직히 갈만할 정도는 아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하고 코번트리.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따가 저녁에 잠깐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오늘 경기도 많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뭐 짧게 만약에 변경된 거 있으면 하고 거의 뭐 변경될 확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코번트리인데 여기도 상위권 싸움이거든요.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지금 2위입니다.
그리고 코번트리가 5위인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리즈하고의 이제 1위 다툼. 둘 다 승점이 80점으로 똑같고, 근데 리즈가 득실이 워낙 앞서요.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코번트리는 밑에 웨스트 브로미치, 그리고 브리스톨, 미들즈브로, 블랙번, 밑에 쪽의 라인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썬더랜드하고는 승점이 10점 차라서 쫓아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밑에 팀들은 뭐 2점에서 한두 경기면 쫓아오기 때문에 6위까지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둘 다 동기부여가 있죠. 그리고 번니가 지금 3위인데 78점입니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1, 2위는 진출하지만 3위 되면 또 골 때리거든요. 그래서 셰필드도 꼭 1위 싸움뿐만이 아니고 2위를 지키려면 동기부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46경기 중에 그 한 자릿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잔여 경기가 8경기밖에 안 남아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제 상성에서도 셰필드가 코번트리 상대로 좋습니다. 코번트리가 홈에서 셰필드 상대로 강하지 원정 가면 좀 약해요. 그래서 상성은 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좋고, 최근에 리즈전 1대0에서 3대1로 역전패 당한 거 말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브리스톨 한 번 비긴 게 아쉽긴 한데, 그리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도 최근 홈에서 4연승, 최근 뭐 2경기 연속 3득점씩 하고 있고, 옥스퍼드 원정도 3득점을 했는데, 확실히 홈에 비해 원정도 4연승을 했었습니다. 다득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번트리가 뭐 무득점 한 경기도 한두 경기 있긴 하지만, 일단 득점하면은 1득점보다는 다득점했던 경기들이 많아요. 뭐 2득점, 보통이 2득점이고 최근에 좀 3득점이 많아졌다. 근데 상대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뭐 결장 부분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홈에서 성적이 좋고, 코번트리도 홈에 비해 원정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장 대부분 장기 부상 말고는 없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예전에는 막 그 무어라든가 캠벨 못 나왔었는데 지금 결장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드필더랑 공격에도 한 명이 부상이 있어서 결장 부분은 셰필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득실도 셰필드가 좋고, 뭐 상성도 좋고, 그나마 이제 코번트리가 노릴 거는 최근에 득점력, 그리고 최근에 패배가 더비카운, 그리고 FA컵 제외하면 홈에서 리즈, 노리치 올해 딱 3번 졌거든요. 그만큼 코번트리도 승률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그 올해 들어서 3번 졌으니까 진 횟수로 치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홈이라는 점과 뭐 둘 다 동기부여가 있지만 득실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근데 아까 그 리즈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실점 부분은 확실히 셰필드가 좋긴 하거든요. 20골 차이 나서. 근데 코번트리가 득점은 높네요. 딱 2골이 더 많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보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뭐 3골씩 많이 넣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골씩 넣었던 경기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셰필드보다는 코번트리가 득점이 조금 더 많다. 근데 실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셰필드 유나이티드 홈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셰필드가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배트맨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지에 이게 잠깐만, 이게 아니고 제가 공지를 하나 보면 그 주말 회차 리그 유형 발매 범위 일시 조정 안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리그의 소수 핸디캡이나 언더오버 유형이 이제 미발행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대상 경기가 많은 주말 회차에 그 한정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셰필드하고 코번트리가 언오버가 없어요. 승 아니면 마엔 요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요거는 원래 코번트리의 득점력 때문에 오버를 관리했거든요. 셰필드도
뭐 언더가 조금 최근에 더 많긴 하지만 홈인점을 감안할 때는 오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원오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승패로 가야 된다. 그러면 뭐 홈이라서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아서 셰필드 승무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무승부가 더 보였다면 코번트리 프렌을 받겠죠. 근데 최근에 더비카운한테도 2대0으로 질 정도면 더비카운이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이거든요. 얘네가 뭐 득점은 나름 뭐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실점도 많은 상황이라서 셰필드가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번리, 리즈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세 팀이 약간 좀 압도적으로 좋긴 해요. 번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는 이제 20골 20점대 실점도 리즈 셰필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30부터 뭐 많은 데는 60, 50, 60 그리고 꼴찌인 플리머스는 70골 이상 먹히고 있기 때문에 득실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번트리가 뭐 최근에 다득점을 하면서 잘하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꾸준하게 최근에 또 실점도 있었고 그리고 더비카운한테 지기도 했고 셰필드는 그렇다고 셰필드 승을 완전히 못 보는 게 브리스톨하고 비겼던 거라든가 브레스턴전 한 골, 프레스턴전 그리고 미들즈브러나 포츠머스전도 전반엔 결국 1대1이었거든요. 그래서 셰필드도 예전에 번리전 지기 전까지는 홈에서 7경기가 8경기 무실점으로 무승부조차 없이 연승을 했었는데 그때 번리전 진 이후에 뭔가 이제 좋지 않아요. 특히 이제 번리전이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작년 올해 들어서 작년만 못하다 느낌이 뭐 그렇다고 뭐 패배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흐름 자체가 살짝 그때 막 엄청 잘했을 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서 물을 좀 보는 겁니다. 최근에 홈에서 뭐 브리스톨하고 비긴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코번트리는 셰필드 승무로 본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따 저녁에 와서 잠깐 뭐 바뀐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거의 바뀌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무승부를 가느냐 뭐 고배당 위주로 가느냐 그 싸움이고 내일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는 뭐 미축도 하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미축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계속 할 예정이라서 내일은 좀 일찍 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좀 할게요. 하고 해축도 아마 4, 5시쯤 혹여라도 만약에 이제 낮 경기를 건너뛰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공지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비중은 해축으로 해축 위주로 해야 되니까 낮 경기 막 그렇게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땐 분석한 거에 비해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막 비중을 막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부터도 어렵다고 느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대충 해야 더 적중이 잘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낮 경기는 되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할게요. 뭐 미리 분석하고 와서 그냥 패스하는 건 그냥 언급 안 하고 건너뛰고 그냥 짧게 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이따가 올 수 있으면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없고 만약에 뭐 방송이 안 켜진다 그럼 요대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 경기랑 해축을 나눠서 가는 메가서 셀에서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이제 5시 35분 마감이니까 메가서 경기가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